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자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저는 손자병법을 한 10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소 2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읽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자병법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손자병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읽어봐라 하고 추천하는 책이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추천을 넘어서서 거의 사정에 가깝게 이야기를 해요. 제발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책인지 한번 이렇게 사정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란 네모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쟁이란 속임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손자병법이라고 하면은 손자병법 이꼬로 속임수입니다. 전쟁이란 속임수예요. 손자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할 이야기들은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자가 말한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란 속임수다. 고로 나의 능력이 어떻게?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익으로 유인하고 혼란할 때 취득한다. 이것은 전쟁이거든요. 손자는 전쟁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좀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유인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상대한테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정을 파놓고 함정으로 유인하는 거죠. 그 유인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익으로서 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나한테 못 오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걔랑 싸우기가 싫어. 걔가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반대의 개념. 자, 손해, 피해. 나한테 오면 네가 손해를 볼 거야. 너한테 심각한 피해가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면 저한테 공격을 안 하겠죠?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를 또 못 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가 혼란할 때 취득한다. 정신 못 차릴 때 떼앗아 온다는 얘기죠. 자, 상대가 충실하면 방비하고 강하면 피한다. 이 충실하다는 것은 좀 힘이 대등한 상태예요. 비슷한 상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상대는 방어를 하고 강하면 피한다. 이게 다 알고 계시죠? 36개 주력내용은. 근데 강하다는 개념이 그냥 좀 뭐라고 하잖아. 조금 힘든 상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그렇게 도저히 현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정도로 강한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대는 어떻게 한다? 강하면 피한다. 36개의 주행랑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36개 주의사항이라고 하잖아요. 도망치는 것이 주의사항, 상책이다. 도망치는 게 상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뛰어난 계책이라는 말입니다. 고급 계책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은 아무나 사용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계책이고 뛰어난 장소만 사용할 수 있는 계책이에요. 자, 다음에 볼게요. 왜 그러냐? 왜 뛰어난 사람만 쓸 수 있냐? 볼까요? 자, 상대가 분노하면 부추길 것이요 나를 얕보이게 하여.
얕보이게 하여 상대를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왜 뛰어난 장수밖에 이 도망치는 것을 사용 못하냐? 이렇게 상대가 만들기 때문이죠. 분노면 붙을 것이요. 계속 나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게끔. 내가 가는 것보다는 내가 방어를 하고 있을 때 오는 게 더 쉽잖아요. 내가 힘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열받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화를. 그것을 못 참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거든요. 그 정도로 강한 상대. 근데 내가 열받는다고 해서 싸워버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강한 상대를 도와주는 거예요. 강한 상대를 나한테 오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냥 열받게 한다고 분노시키게 만든다고 해서 승질나서 싸워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도망치면 피한다는 것이 이제 또 후퇴해서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는 거잖아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서 나중을 대비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시키는데 이제 어리석은 장수는 이제 참지 못하고 싸워버리는 거고, 이제 현명한 장수는 그래도 참고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얕보이게 하여 상대를 교만하게 만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정확히를 모르겠는데 흥성대원군 있잖아요. 흥성대원군은 주정뱅이 인척을 약 7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에 많은 또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지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지만 똥을 싼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주 그런 겁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완전 그냥 상종을 안 해버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짖는 소리를 했습니다. 개짖는 소리. 개짖는 소리에 미친 개처럼 행동했어요. 사람은 막 물어버리고 멍멍 짖고 막 다리 들어가지고 오줌 싸고 그렇게 막 했다는 거죠. 막 5년, 10년, 10년 이상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를 이제 교만시킨 거죠. 근데 이게 또 피하는 겁니다. 이게 피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제 후퇴하는 거죠. 후퇴하는 것이 피하는 거지만은 후퇴하지 못하는 전쟁 상황이 아닌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후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못하는 그런 흥성대원군 것처럼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군사가 있어도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흥성대원군이 아마 술주정뱅이처럼 안 하고 좀 영리하고 책 읽고 그랬으면은 아마 죽여버렸을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그 뿌리를 그 화근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거죠. 근데 걔는 이제 그 화근을 제거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살기 위한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상대가 혼란할 때 취득한다. 7년, 5년, 10년 그 이상을 기다리다가 미친 척을 하면서 계속 피하고 있다가 상대가 혼란해질 때 그때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시면. 이게 피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계책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쉬려고 하면 노력하게 만들고 친한 사람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한 사람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간을 시켜라.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자가 원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적혀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책이죠. 손자 프로이. 쉬려고 하면 노력이 이게 일입니다. 일이 뭐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가지고 참호를 파던 어떻게 하던 작업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 군사가 이제 쉬려고 하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서 상대 진영에 문제를 발생시켜서 상대가 이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로하게 만드는 거죠. 피곤한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피곤한 건데 싸우기 위해서. 친한 사람과는 미간을 시키고. 굉장히 무섭죠, 정말. 자, 그리고 준비가 없는 곳을 공격하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불시에 출격한다. 준비하고 방어하고 있는데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피해도 커지겠고, 당연히. 그러니까 준비가 없는 곳, 모르는 곳을 하고, 불시에, 뜻하지 않은 때에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니 상대에게 선전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이것이, 이런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데 상대한테 선전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것은 속임수예요. 손자병법 이코로 속임수라고 하죠. 속임수.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함이, 손자병법에서는 정정당당함이라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상대방한테 나 이렇게 할까요? 광고하고 떠벌리고 다니면은 그 속임수 자체가 될 수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밀 유지. 여기 있는 건 다 비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술지연병이처럼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좀 잠깐 지울게 모자라니까 좀 짧아졌네. 그리고 승산이 많으면 이기고, 승산이 적으면 지는데, 이길 수 없는데, 패하는 거죠. 패하는데, 하물며, 이런 승산조차 없는 것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훈자가 말을 했습니다. 뭐냐? 당연히 승산이 많으면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적으면은, 질 확률이 더 큰데, 이런 승산조차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열정과 패기로 승산이 없는데도 도전하는 것, 그런 것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런 관찰로 인해서 승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손자병법의 그 분위기, 전체 분위기예요. 손자병법 원문을 적어놓은 거고, 전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자신이 좀 일반 생각하고 있던 손자병법과 비슷한가요, 내용이? 아마 손자병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충격적일 겁니다.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그랬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손자병법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인 좀 전에 분위기를 이야기한 거고, 이제 13편이거든요. 손자병법 총 13편이 있습니다. 이 13편을 세분했는데 그 13편도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계, 1편 시계예요. 시작 시 계산할 때, 시작 전에 계산하라. 시작 전에 계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작 전에 계산 안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계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시작 전에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시작 전에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한 다음에 시작해라, 이렇게 해야지 더 올바른 말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 먼저 해버리니까 시작 전에 계산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여튼 계산 안 하시니까. 자, 여기서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계산하냐?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이익이 있으면 하고 손해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익을 먼저 계산하라고요. 그 다음에 승산이 있으면 하고 승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건 이 이익과 승산을 더해서 요약을 하면은,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한테 엄청난 이익으로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승산이 없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 또 그런 개념인 거죠.
왜? 이 또 승산에다 좀 얘기할게요. 많이들 좀 좀 잘못, 제 개인적인 것 같아요. 여기 100%라고 말을 하고 여기가 0%라고 할 때요. 50%. 승산이 50%죠. 50%의 승률이 있는 거죠. 50%의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50%의 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0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50%의 승산도 있지만 50%의 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길 확률의 반 정도는 있었잖아요. 전체 확률에 이길 확률의 이제 반, 75%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손자영법은 100%일 때만 하는 겁니다. 이 70%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승산이 없다는 거, 승산조차 없는 것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 요게 있는 거예요. 25%. 이런 것은 아무리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있어도 거의 0%에 가까운 건데, 이런 것은 시작하는 것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왜 시작 전에 계산을 하느냐? 전쟁이다, 전쟁. 손자국 전쟁이에요, 전쟁.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사병들은 죽어요. 백성들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일인 거죠. 뭐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계산해서 실수를 최소로 줄여라. 이것이 시계입니다. 이게 1편이 끝났어요. 1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1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수천 번, 수백 번, 평생 동안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모든 고전들, 뛰어나다고 하는 책들의 모든 고전들의 가장 공통된 핵심 내용이에요. 시작 전에 계산해라. 이것은 모든 뛰어난 고전들, 그런 고전들의 아주 공통된 내용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면 모든 고전들, 뛰어나던 책들에 일단 반은 그냥 먹고 들어가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많은 책들이 이런 내용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계산해라. 이제 계산을 했어요. 승산, 이익도 계산하고 승산도 계산했어요. 이제 이익도 있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 되나요? 시작전 계산. 아니죠. 그 다음 편이 2편입니다. 작전. 지을작, 싸울작. 말 그대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작전이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 중대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계산한다면 작전까지 세우는 거예요. 작전은 왜 세우냐? 왜 세우는 거야, 작전은? 속전속결.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작전을 세운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기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끝이냐? 아니죠. 한 번 더 왜라고 질문할게요. 왜? 왜? 그럼 왜 빨리 끝내야 되느냐? 왜 빨리 끝내야 되느냐? 손자영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만 대군. 10만 대군. 대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병사가 있어야 되고, 무기, 식량,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10만 대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천금이 필요하답니다. 천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천금이 맨 처음에 보면은 대체 천금이라는 돈이 얼마일까? 천양일까? 천돈일까? 그런 게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10만 대, 이게 2,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2,500년 전에 10만이. 그럼 현대로 따지면 치면 100만원 되겠죠?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을 합쳐도 100만이 안 됩니다. 이것은 또 수치가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군이거든요. 이것은 강력한 군대라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군대는 어떤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천금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또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런 강력한 힘을 내려고 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만 알면 뭐예요? 무슨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1억이 필요해. 어떡할 거야? 1억을 준비해야죠. 준비를 못하면 결국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손자영법이 또 중요한 게 지금까지 병법인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기술을 추천하는 것이냐? 우리 생활에 적용 또는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전쟁으로만, 군사학자 아니면 전쟁으로 군사학자만 필요한 거죠. 전쟁만 따진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파워를 하는 막대한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작전이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겠네. 이 막강함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말 그대로 하루에 천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웬만한 전쟁들이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하거든요. 6개월 이상 합니다. 근데 지금 10일로만 시작해요. 10일만 해도 천금의 10배의 만금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나 이틀만 줄여도 1,000금, 2,000금 이런 막대한 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만 줄어드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농지는 황폐화되고 건물과 공장 이런 것들이 엄청난 피해를 갖죠. 그런 플러스 알파들이 또 이 피해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기 위해서 작전을 해서 빨리 끝내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질질 끌면은 돈이 계속 사라지는 거 있죠. 그냥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짜고. 이제 2편은 끝났어요. 3편 모공. 꾀할모 공격 공짜입니다. 꾀로 공격해라. 꾀로 공격. 이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권모술수. 권모술수가 뭐냐? 사기치는 거. 또는 뒤통수 치는 건데, 뒤통수. 이 3편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왜?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사기치는 뒤통수 치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하잖아. 이 손자영법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전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문 그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최종 목적은 제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가져서 손자영법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꾀로 공격하는 거, 이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라는 거. 왜 그러냐? 이 전쟁이에요.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고 나라가 존망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럼 사기를 치냐? 적을 온전히 두고 승리하기 위해서죠. 적을 온전히 두고 승리한다. 뭐냐? 적에게 타격을, 최소의 피해를 주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적이에요, 적. 이게 나. 둘이 싸우죠.
이게 100이라는 힘이 있어요. 100%. 나도 100이라는 힘이 있고, 최소의 피해를 주라는 거죠. 적을 온전히 주라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건 피해를 받겠죠. 그냥 30이라는 피해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고요. 나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꾀를 썼으니까 10이라는 힘만 피해를 받고 이제 이겼어요. 승리했다 쳤죠. 그럼 나머지 70이 남고 나는 90이라는 힘이 남죠. 이 파괴를 아직도 온전히 뒀기 때문에 이 힘을 그대로 내가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힘이 커지겠죠. 70. 그러면은 70 더하기 내 남은 힘 90분 16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쓰는 겁니다.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적이고 나야. 근데 싸우죠. 근데 앞에서 했지만 나를 막 분노를 붙이겨 내가 얘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얘를 그냥 완전 전멸시켜버리고 싶어요. 완전 그 정도로 증오해. 도저히 다 살려줄 수가 없어. 완전 다 멸망을 시켜버릴 거야. 그런 증오가 있을 때. 그래서 멸망시켜서 상대를 영이라는 힘을 만들고, 나는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려면 전쟁도 길어지고 나한테 피해도 커질 거란 말이죠. 50이라는 힘이 남았다 그래요. 그냥 피해를 받고 50이 남았다. 그럼 0 더하기 50은 뭐냐? 50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최악은 이거 싸우거나 멸망하는 게 되죠. 걔가 0이 되는 거죠. 나라가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왜냐? 기존에 100이라는 힘의 절반은 줄어드는 거예요. 파괴해버리고 내가 파괴됐고 요만큼만 남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극심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주변 나라도 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나라가 있단 말이죠. 또 다른 사업처도 있을 테고. 그 전에는 100대 100이었어요. 여기는 90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여기는 110, 다른 100, 95. 이렇게 하면 서로 힘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대등하기 때문에 서로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파괴 완전 부서져가지고 망해버리고 타격을 입어가지고 50이라는 절반의 힘으로 줄어버렸어요. 공략하기가 상대방한테 쉬워지는 거죠. 그럼 주변 여러 나라들한테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만해진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반대로 적을 온전히 두고 열받게 해도 참고 온전히 두고 최소의 게임만 주고 흡수돼가지고 100이라는 힘이었는데 160이라는 힘으로 커져버렸어요. 어떻게 돼? 커졌으니까 반대로 이제 다른 나라들 공략하기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권모술을 쓰라고 합니다. 왜? 이것은 전쟁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이 손대시대 때 말이죠. 춘추시대고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공을 잘 이해를 하셔야, 자기가 적절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3편밖에 안 했어요. 13편 중에 3편밖에 안 했어요. 시계, 작전, 모공. 굉장히 뛰어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3개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나가 떨어질 거예요. 참, 그리고 지금 이게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시작 전에 이익과 승산을 계산을 하고, 이익도 있고 승산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또 온전히 두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계획하는 이런 생각의 개념이에요.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짜는 개념이지 이것을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4편 이거 끝났고요. 4편 군용, 5편 병세. 이건 좀 두 개는 비슷하거든요. 아직도 시작하는데 또 준비하라고 그래요. 군용, 군사군, 형태형, 병사병, 기세세. 자, 군용은 뭐냐? 군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군용을 갖추라는 거예요. 군용. 만반의 중대를 갖추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은 이런 작전을 짰어도 군대가 어떠한 체계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막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으면 올바른 강력한 힘을 발휘 못하니까. 그거고요. 왜 또 그러냐? 만약에 계획이 차별됐으면
상대한테는 공격에 대한 방어도 편하고 상대를 또 공격하기 쉽게. 이 군형은 적을 쉽게 이기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작전을 짜놓고 최소의 피해를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한 방에.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최소의 피해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세. 같은 개념인데 병사의 기세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군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병사의 개인적인 그 사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기 싫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강력한 투지, 자신감 이런 것을 불어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마치 숫돌로 계란을 부술 듯한 기세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병사의 기세를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게 훈련입니다. 훈련. 반복 훈련을 위해서 이제 습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이 붙고 이제 능수능란해지는 거죠. 또 능수능란해지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또 일반적인 군사도 평상시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반복 훈련 습달리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병사의 기세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4편하고 5편이 끝났고요. 이 6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허실. 빌허 가득 차다 실. 뭐냐? 적의 약점을 공략해라. 약점을 공략해라. 뭐냐? 적의 취약한 곳, 아픈 곳, 쉽게 무너질 만한 곳. 그것을 공략해라.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더 본질적인 건 좀 더 뛰어난 개념은 뭐냐면은 적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해서 조정한다는 거죠. 적을 내 의지대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개념이냐? 약점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누구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의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제가 상대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살인죄, 그게 굉장한 죄죠. 굉장한 이 사람한테 약점이겠죠.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 나하고 얘만 알고 있는 비밀인 거죠. 이것이 만약에 밝혀진다. 그럼 얘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가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한테는 심각한 약점이겠죠. 그럼 제가 그 약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사실을 폭로해가지고 너를 완전 파멸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일로 움직여. 아니면 저 상대 쟤를 어떻게 이간을 시켜.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이 적을 약점으로 조종하는 거죠. 내 의지대로. 이것이 허실의 또 근본적인 또 개념입니다. 기억은 좀 모르겠지만 전 최대한 짧게 했는데 이것으로 1편에서 6편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1편, 2편은 준비거든요.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이건 지금 실행한 게 아니에요. 아직 실행한 게 아니에요. 허실, 적의 약점을 공략해라. 그것도 아까 전처럼 좀 전처럼 제가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약점을 공략하는 차단하는 개념이에요. 차단해서 지금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차단내는 개념인 거죠. 이것도 군형하고 병사를 갖추는 것이지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개념이라는 거고요. 다음 편 이제 7편에서 10 나머지 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좀 전체적인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해가 쉽게 해서 1편에서 6편 준비입니다. 준비. 7편에서 12편 행동이에요. 그리고 13편에 하나가 용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선정법을 그냥 읽으시면은 이런 개념 그 구분이 없이 잘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이게 6편이잖아요. 이것도 6편이고 이게 한 편입니다. 제 개념을 볼 때는 준비편으로 해가지고 준비편 한 편을 따로 그려놓은 상편, 행동편, 하편, 특별한 거 하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준비가 되게 잘 되어 있으면 이 행동, 실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거죠. 그쵸? 근데 이 행동이 어려워. 그러면은 준비가 잘 못 되겠다는 거예요. 미흡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편에서 6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1편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면 행동은 그냥 당연하게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 7편에서 12편은 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편. 군제. 군사군 다툴지. 군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뭘 다투냐? 유리한 위치. 유리한 위치. 위치를 다투는 거예요. 뭘로? 우직의 개로. 우직의 개. 자, 우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고 곧장, 직진한다는 뜻입니다. 이 우직의 개로서 유리한 위치를 다투는 거예요. 그것이 7번 군쟁인데, 어떤 개념이냐? 자, 유리한 위치가 어딜까요? 여기가 유리한 위치입니다. 여기가. 불리한 위치는 여기죠. 위에서 아래로 공략하기가 쉬워졌고 밑에서 위로 공략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건 3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대요. 근데 불리한 위치죠. 근데 이 유리한 위치를 저기 먼저 선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여기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너 나가거든요? 너 일로만 와봐. 내가 그냥 완전 너 박살 내버릴게요.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건 싸우면 내가 무조건 너 이겨. 너 이제 오기만 하면 죽어. 이제 박살 낼게 그러고 있겠죠. 그럼 우직의 개를 써가지고 이 유리한 위치를 써 적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우직의 개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 맨 처음에 직진을 해요. 직을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 일로 오는구나. 너는 이제 오면 이제 죽었어. 그런 거죠. 여기 싸우러 오겠구나.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신나하겠죠. 근데 가다가 틀어버려요. 우회를 한단 말이지. 내가 어라? 뭐요? 일로 와야 싸워야 되는데 왜 딴 데로 가지? 그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죠. 가다 다시 또 일로 가요. 그래. 지가 일로 안 오고 배겨? 하고 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죠. 근데 또 틀어버려요. 어라? 얘 어디 가는 거예요? 일로 안 오고 이 새끼 일로 와야 되는데 일로 와가나? 또 틀어버려. 가다가 별로 도망가버려요. 얘가 우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렸단 말이죠. 기다렸는데 안 와. 여기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로 가니까 도망가는 줄 알고 도망가는 놈들 이제 쫓아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쫓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쫓아 내려올 때 어떻게 한다? 그때 잽싸게 그냥 올라가서 적의 위치를 내가 점령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얘는 죽었지 뭐. 이만큼 오래 기다렸고 얘는 꼭 싸우기 위해서 싸우려고 쫓아왔을 거니까 불리한 위치라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여기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반대로 자기가 박살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딴 데로 가야죠. 지가 나중에 계속 기다렸다가 올라가겠죠. 이것이 우직의 개입니다. 이렇게 또 7편은 끝났고요. 8. 구변. 9번 변원말. 임기응변이에요. 응변을 말하고요. 때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거죠. 9. 행군. 10. 지형.
이건 지형에 관한 것이에요. 읽어보시면 행군하는 방법, 지형, 계곡이 낭떠러지겠냐, 계곡이냐, 울창한 숲이냐, 늪지냐, 그런 거. 굳이,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명 안 할 거예요. 대충 어떤 거냐면, 그 싸우는 위치예요. 여기 적국, 여기 적 안에서 싸우냐, 여기서 싸우냐, 내 본토에서 싸우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거의 좀 지형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12편. 화공입니다, 화공. 불로 공격해라는 거예요. 당시 2500년 전이니까, 2500년 전에 불로 공격하는 건 불화살일 겁니다, 불화살이겠죠? 그리고 또, 그 불로 태우는 거에 적혀 있거든요. 무엇을 공격하냐? 병사를 공격하고, 병사를 태우고, 창고를 태우고, 무기를 태우고, 무기 신형을 태우고, 수송 차량을 태우고, 태워가지고 태워는 불로써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이제 자기 실생활에 좀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사업 이쪽에 좀 더 응용이 쉬워지게 쉽겠죠. 근데 현재로 화공이면 생활에 응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화공이란 뭐냐?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여기다가 핵탄두 달아버리면 핵미사일인 거죠. 현재 핵미사일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뭐냐? 이 화공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라.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건 거의 좀 일반적인 해석이었는데, 이건 조금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화공에 대한 일반적으로 화공에 대해서만 적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상대방을 한 방에 보내는 초토화 시킨 겁니다. 핵폭탄을 쏴버리면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많이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항상 빨리, 쉽게, 언제,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놔라. 그것도 적혀 있거든요. 이 핵미사일 있어도, 바로 써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준비를 해놔라. 그게 화공이고요. 그 다음에 13편. 용관입니다. 쓸용, 사이각, 틈각, 틈새를 이용하는 거예요. 간첩입니다, 간첩. 간첩의 활용법. 글씨를 제가 못 써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이쁘게 쓰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냥 글씨는 보다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간첩의 활용법인데요. 이 간첩이 5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1번, 향간, 4가지. 너무 작네요. 죄송합니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리고 1편부터, 7편부터 8편, 12편까지 행동이라고 되어 있죠. 1에서 6, 이 준비. 7에서 12가 행동. 13이 특별하게 응관. 간첩. 활용법. 1, 2, 3, 4, 5. 향관. 4간. 생간. 글씨가 잘 안 써지지? 4간. 반간. 이렇게 있습니다. 향간은 지역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역사람. 그 지역사람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4간은 그 적국의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는 거고. 생간은 내 적국이다. 적국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영탐을 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살아서 돌아와서 그 정보를 보고하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사간은 뭐냐? 허위사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을 사실처럼 보내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적에게 흘리는 겁니다. 반간은 반간은 적에서도 이제 아군편으로 이제 간첩을 보낼 거잖아요. 그 간첩을, 간첩이 자기가 속는 줄 모르면서 그 속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 간첩을 우리 편으로 설득할 수도 있어요. 설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할 때는 이익을 줘야 돼요. 이익. 큰 이익으로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역임하는 겁니다. 이 반간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현명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을, 마음을 끌어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통찰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야지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해야지만이 이 반간, 적의 간첩을 우리 간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내가 저렇게 그 마음을 뚫어보지 못하면 내가 말 그대로 반대로, 우리를 반대로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만 이 반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간은 이 모든 전쟁에서는 이 반간보다 후한 대접을 해줄 사람 없대요. 이 반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적의 올바른 정보를 직접적으로 갖고 그 승패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얘보다 더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대접, 최고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14편까지 끝난 겁니다. 자, 전체 정리를 한번 잠깐 할게요. 1편부터 6편. 이게 중위편이죠.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편. 시계. 시작 전에 계산하라.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자, 말했죠? 6편. 그리고 이거 간첩만 한 편을 따로 적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시작 전에 계산해라. 계산했는데 1편부터 6편, 17부터 10편인데 13편의 마지막에다가 간첩의 활용법을 적어놨어요. 이 간첩의 용관은 뭐냐? 진짜는 이게 용관은 이 간첩의 간첩에 적고 있기는 하지만 또 간첩의 활용법이긴 하지만은 이거 본질은 정보 소재입니다. 정보 소재.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상대의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용관인 거예요. 간첩을 쓰는 게 용관은 물론 말 자체는 간첩을 사용하는 거지만 정보 수집이 본질인 겁니다. 근데 이거 정보 수집 13편에 맨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시작 전에 계산해라. 계산하고 뭐 군형도 짜고 전술도 짜고 뭐 꾀로도 공격하고 뭐 기세도 높이고 다 했는데 정보 수집을 맨 마지막에 하라는 거죠. 13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계산하기 전에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보를 맨 마지막에 얻어버려서 잘못된 정보를 쓰면 어떡할까요? 처음부터 그냥 다 짜고 다시 계산을 하고 다시 갖춰야 되는데요. 근데 올바른 정보가 맨 처음에 있다 치면은 적이 어디에 있다,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에 이동하려고 한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계산 요게 그냥 딱 맞게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2편이지만 진짜로는 13편이 맨 마지막에 했지만 이 13편이 1번이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손자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손자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말 글자 하나 쓸모없는 게 없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러 가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보다도. 저도 말 그대로 관심을 갖게 해서 직접 원문을 읽어보기를 바라는 거고 그것이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정말 제가 이 설명으로 정말 손자격법을 싫어해가지고 회피하면 안 되는데 이걸로 끝내라는 게 아니라 꼭 한번 읽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정보 수집이 왜 처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손자격법 13편이 맨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실수로 13편에 맨 처음에 1편에 대한 걸 13편에다 적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손자가 의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틀어져 버린 이걸 썰어버리면 잘못 쓰다가 그냥 오히려 망해버리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편에서 12편을 올바로 이해한 장수만이 간신히 용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건 이해를 하고 해야지 간신히 써먹는 거니까. 네. 하여튼 이 정보소리 면추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 정리를 한 거고요. 손자용법에 또 조금 더 어차피 지금 이번 편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이렇게. 일단 손자용법은 굉장히 비도덕적이에요.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손자용법의 비도덕적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굉장히 진짜 파격적입니다. 저 맨 처음 손자용법을 읽었을 때 이게 뭐야? 진짜 막 화가 났었어요. 뭐예요? 사기꾼이 되라고 하는 거 뭐야 이거? 전쟁이라는 사명을 빼버리면 사기꾼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인정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으로 왜 사용하냐? 왜?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건 왜? 이것을 왜 사용하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 뭐냐?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즉시 그냥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도덕적이고 비이기적인 모범으로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서 사랑으로 타일러서 어떤 일을 해보세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신뢰를 갖기까지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돈 많이 번 사장님들, 돈을 많이 번 사장님들 어때요? 저는 이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이렇죠. 대체적으로 이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독해야 사람들이 독해야지 돈 벌어. 독해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바로 효과가 납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요. 이분들이 이런 병법을 공부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병법을 공부 안 하더라도 그냥 생활적으로 경험적으로 별로 사랑이나 이런 거 개념 쓸모없고 이렇게 강압적인 게 이것이 바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조련할 때는 채찍하고 당근이 필요하잖아요. 당근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채찍 강압적인 겁니다. 이 손자병법은 채찍하고 똑같아요. 이꼬름이 거의 99% 채찍입니다. 정인정이라고 없어요. 채찍. 아이를 교육시킬 때 이 채찍 때리는 겁니다. 때려. 아이 말 안 들을 때 때려버려요. 꼬맹이 때려봐. 바로 말 잡죠.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럴 거예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죠. 말로 타일러서 사랑으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때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채찍 때려서만으로는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칭찬도 하면서 하고 해야지. 오직 때려서만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오직 때려서만 강압적으로만은 절대로 훌륭한 회사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근데 이렇게 비이기적이고
악랄하다고, 악랄하다고까지 말은 그렇지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라고 하냐. 이건 병법에, 그런 면도 이 손잡이가 중요해요. 병법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병법은 뭐냐? 속임수요. 병법이란 속임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은 속임수예요. 악랄한 거, 병법 자체가 악랄한 겁니다. 속임수예요. 그리고 모든 이 병법의 그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가적인 것들, 당근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랑도 이 기본, 이 병법의 기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속인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더 당근을 거기다가 추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본에다가 뭐 그냥 이 기본만 지켜서 더 악랄함을 더할 것이냐, 오다가 사랑으로서 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되게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지만 굉장히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채찍이지만 채찍에다가 당근을 좀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올바로 된 그 하나의 병법이 되는 겁니다. 이 절대로 이 손자병법, 근데 물론 이 기본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당근을 먼저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 먼저 알아놓고 당근을 써든 다른 걸 써든 상관이 없는데 이 기본을 모르고 다른 걸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 모르는 거 곱하기 나누기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이기적이 안 나지만 더하기 빼기 기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은 그러므로 중요한 거고, 거기다가 사랑을 쓸 건지 더 악랄함을 쓸 건지는 제가 본인 판단입니다. 아이고 하나 빼먹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빠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됐지만은 빠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써야겠네요. 따라서 손자가 말합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먹고 싸우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워놓고 승리를 구한다. 뭐냐? 승리하는 군대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것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집 같으면 도망쳐요. 손잡으면 100% 이길 때만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싸우기 때문에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거고, 패하는 군대는 상대가 열받게 분노시킨다는 말이죠. 열받게 한다는 말이죠. 계속 화나게 만들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먼저 그래 열받으니까 저희 싸워놓고 그 뒤에 승리를 구하는 계산기 두드려봐요. 그랬더니 이런 군대인데 져버리는 거죠. 손잡이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100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고 100번 다 이긴다 하죠. 근데 물론 손잡이법 원문에는 백승이라는 없고 불태라는 말이 있었는데 불태. 100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개념이 이겁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우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워놓고 그때부터 승리를 구한다는 거죠. 예, 지금 좀 길어졌는지 지금 시계가 안 먹어도 모르겠네. 자, 지금까지 이제 이걸 했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빠뜨리는 일이 그러네요. 그래도 이 손자병법은 속임수잖아요. 정말 중요해서 빠질 수가 없네요. 이건 속임수이기 때문에 손자병법은 속임수고, 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중요해요. 비밀 유지. 그리고 시계. 이거만 이해하셨잖아요? 속임수로 써야 되고, 해도, 네?
이 손절법은 속임수고, 이 속임수를 완성시키려면 이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이 막 말하고 싶어 막 죽을 것 같아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 뭐 어떻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밀 유지이고, 그 다음에 시작 전에 계산을 해라. 물론 정보 수집을 다 하고 이제 했죠. 이 손자영법에서 요거 속임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그 시작 전에 계산한다. 이거만 하시면은 이해하시면은 손자영법은 거의 마스터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손자영법에 한 50분의 1이나 100분의 1밖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막 두서없이 막 죽은 난방으로 했지만은 그 손자영법 원문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써 있습니다. 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뛰어난 거니까 한번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뭐 했는데 오자병법과 강태공의 삼남육도에 대해서 당근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당근이 좀 포함되어 있는 오자병법과 강태공의 삼남육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